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그 시각에서의 네. 정보 접근을 이렇게 창의성 있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오버했는데, 크게 저기 하지 말고, 자, 이제 지금 뭐 관심사는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관련된 네. 현기차, 현대기아차의 이슈일 텐데, 현대기아차의 본질을 생각하시라고 주지시켜드렸고, 애플카를 같이 협업하면 좋은 거지. 그게 꼭 무슨 존폐의 기로에까지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너무 부침을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정태근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뭐 현대차가 뭐 애플카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 좀 배그는 것은 없죠. 두 없는데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주제가 있었네. 이걸 네. 땡겨가지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IT 제약 대 자동차 이 두 번째 네. 그거를 좀 보여주시고. 네. 그 단지 문제는 그냥 이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기아차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건 분명히 애플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약간 그래서 기업 존폐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가격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 애플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와 그리고 애플이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서로 위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그 아다스 프로세서 어떤 그런 그 레벨 3에서 이제 레벨 5로 가는 어떤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결함이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애플에서 공개를 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소스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줘야지 이게 완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말씀했지만은 그동안 테슬라가 50만 대까지 팔게 되면서 십수년간 적자가 났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체 생산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알다시피 스마트폰도 폭스콘을 통해서 OEM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주를 주기 위해서는 일본 차가 될지 뭐 독일 차가 될지 뭐 한국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건 있어요. 애플이 폭스콘의 어떤 그 OEM을 맡길 때 입김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그런 그 입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독일 차라든지 일본 차보다는 어찌됐든 현대차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서로 위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협업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아차 기준을 보게 되면은 7만 원권에서 10만 1,500원, 현재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 봤을 때 어쨌든 거의 28% 정도 현재 주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보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만약에 잡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저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협업이 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되었던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협업이 된다라는 거, 다시 협업이 된다는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수가 올랐고 그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오전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어쨌든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IT 섹터와 그리고 셀트리온 이슈로 인해서 일단 IT 바이오 제약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 건데 그 속에서 자동차가 얼마만큼 추가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느냐 요 문제가 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수급도 중요하겠지만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투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해나 요 부분을 특히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어쨌든 순환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이라든 대비는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1차 결론입니다. 네. 현대차는 오늘 애플카 관련된 조회 공시 답변 시한이 정해졌군요. 2월 8일로 정해졌는데 뭐라고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뭐, 아직 서로 명확하게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공시를. 예. 아직 뭐 따로 구체적인 보자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구체적인으로 확정된 바 네. 없음.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지금 애플 쪽에서 지금 기분 나쁘다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도에다가 기분 나쁨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애플 쪽에서 지금 묵묵부답하고 지금 결렬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거를 그래서- 조금 서로 비밀로서 가져가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설됐다라고 애플 쪽에서 판단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네. 현기차 쪽에서 직접 얘기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NDA 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어겼다고 루트를 하지는 통해서 없고. 누설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뭐하니. 애플 쪽에서 기분 좀 나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기분 나쁘다. 기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이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오피셜 쪽에 보면은 애플이 어찌 보면은 뭐 어떤 기업 이미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뭐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까다롭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지 기업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애플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의 팩트는 단연 선도 업체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죠. 테슬라. 예, 예. 뭐 테슬라고 하면 되죠, 뭐. 애플. 그렇죠. 테슬라하고 뭐. 애플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 파이가 커진다는 그 그렇죠. 부분들이죠. 뭐 그런 정도. 예. 자, 하여튼 너무 민감한 주제 반복적으로 다뤄봐야 뭐 답은 문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 시장 시세는 네. 시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잠깐 그 아까 IT하고 이제 제약 때 네. 이제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제약 바이오 쪽의 이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만 조금 더 네네. 이야기해 주시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지금 낭어공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에서 효과 좀 미미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그 이전부터 말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때 그 임상 단계에서 그 연구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투여량이 장한데 효과가 나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임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잡음이 좀 노이즈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지금 임상에 대한 얘기도 좀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도 항상 계속 말씀했지만은 뭐 제가 뭐 의사들이란지 백신 전문가만큼의 어떤 그 바이러스 지식이 그만큼 뭐 월등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여기 관심사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모더나 쪽이 가장 일단은 모더나 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이자가 지금 그나마 제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백신에 대해서 권위적인 업체들 있죠. GSK라든지 그 사노피 특히나 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랑 GSK가 상당히 좀 월등하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 이 기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을 지금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했던 노이즈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명 정도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회사별로 어떤 백신의 어떤 완성도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질병관리연구소장 파우치 소장 네네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화이자라든지 그리고 모더나의 어떤 백신들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도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푸도병으로 해서 코로나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효과적인 치료제나 여러 가지 치료제, 네네.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와겠죠. 나와야지만이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도 국내 확진자는 뭐 질병본부에서 한 200명대 내외 이렇게 네네.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좀 줄어들고 안정화 찾는 네네. 느낌은 좀 주고 있네요. 잠깐 좀 갔다 오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또 관심기업 리스트 오늘 또 현기차가 제일 높게 올라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 하고 또 리포트 나온 거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갑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개장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오늘 매크로 이슈는 역시 미국 시장을 네네. 바라보는 부양책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시장 아무래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장 후반 쪽에서 코스피스가 어쨌든 상승폭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이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 네. 영향에서 지난주 주말에 일단은 미국 증시도 상승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달러간의 약세를 보였고 이중 통화 강세, 네네. 이중 통화로 표시되는 여타 자산들도 네. 대부분 올랐고 우리 원화도 강세, 네네. 원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인 코스피. 근데 코스피는 오늘 이제 애플 이슈 때문에 좀 장 초반은 영향. 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의 부양책이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됩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긴 한데 기아차가 지금 10% 넘게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관미 반응이죠. 네, 이럴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되겠죠. 그 동시효과 때 지금 아까 그 현대차 말씀드린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내들이 뭐 아유 이건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 막 일일이 나왔다가 저로 나왔다가 막 이렇게 네. 난리예요, 난리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현실적인 수치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뭐 주가가 좋을 때는 평가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으로 적용이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또 이게 안 좋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면 또 거품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리바이벌을 하자면은 7만 원대에서 10만 천 원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눈사람 녹듯이 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효과 좀 가민하게 좀 반응한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10%까지 저렇게 급락해야 될까 싶긴 한데.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곧 그만큼 발표가 될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나?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애플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지금 현대차 모토가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전기차 시장에도 앞서 나가겠다. 완성차에 있어서 뭐 전기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들 업체들 간에서는 어쨌든 치고 나가겠다 이런 퍼스트 무버적인 어떤 모토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 상당히 좀 컸었죠. 그래서 막 그런 부분도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주말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IT 제약 때 자동차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동차의 어떤 약세가 있긴 하지만은 IT라는 제약 세트가 얼마만큼 시장을 오늘 방어를 해주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서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오늘 뭐 현대차가 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부양책 기대감이란지 그리고 IT 제약 세트가 조금 어쨌든 동시효과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긴 하지만 0.4% 정도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매크로 이슈가 없었다라면은 아마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이끌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1% 넘게 하락 출발해야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방어를 한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서로 힘의 균형이 맞선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분위기 투심, 종목표 등락현황, 그러니까 상승부터 하락중에서 어떤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힘의 균형이 실려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균형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맞춰지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 완성차 쪽은 이벤트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출렁이 이미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대형 IT인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슈가 좀 있어요. 네네. 골드만삭스가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를 청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게임스탑 운동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게임스탑이라기보다는 뭐 시간차를 두는 거죠. 어차피 스타트는 5월 달입니다. 네. 5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 잔량을 뭐 유지해도 되겠지만은 뭐 다른 전략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전략 차원에서 뭐 청산하는 부분도 있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제기가 되는데 그때 가서 공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들 늦지 않다 생각이 들고 지금 공매도 잔량에 지금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 잔량의 90%가 미국의 4대 금융사예요. 골드만삭스, JP모간, 메릴린치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맞나요? JP모간, 네. 모건스탠리 이렇게 그 네 개 금융사가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잔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다 청산된 게 아닌가 때문에 큰 의미는 앞으로를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공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큰 영향은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안 좋은 얘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좋은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는 제가 셀트리온의 치료제 얘기 또 뒷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공매도 이슈가 좀 완화됐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대 현대차 요 구도를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삼성전자 주식에 13조 원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셨다 이 보도도 나왔어요.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올해만 보면 이제 작년에 뭐 계속 사들여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맞춰질 수 있는지 그냥 대형주 이슈죠. 뭐 똑같은 질문일 겁니다. 근데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개별주? 이번 주는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주를 뭐 보게 된다면 유통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백화점의 마트 관련 종목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내일 또 지수 편입 MSCI 지수인가요? 네네. 네. 편입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장 당시의 주가를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 네네. 빅히트 갑시다. 빅히트. 빅히트.
빅히트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보부에서 네이버와 어떤 그 협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플랫폼 이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네네. 요즘 많이 인기던데. 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빅히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등 폭이겠죠. 참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공모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모가 부분에서 이번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상당히 공모가 이후에 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물량들이 제가 볼 때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27만 원 부분에서 좀 정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공모주 물량들이 소위 말 이런 표현을 써될지 모르겠지만 겁에 그때 급락을 하게 되면서 겁에 물렸던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런- 개장이 네. 임박했으니까 호가 다시 보고 네.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